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일상생활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후기처럼 남겨주신 분은 2분이셨는데 한 분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 대화를 상기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기하게도 6살 둘째가 9살 첫째한테 형님 겨울 안보 갔다 올라? 뭐 이러면서 엄마한테 받았던 영향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저뿐만 아니고 막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엄마가 1도만 변해도 아이들은 30도, 60도, 90도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지 나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 변화를 체감했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경험을 꼭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해보시고 반응도 나오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또 한 분은 지난번 독서 수업을 듣고 나서는 혼자 개인 미션으로 대화에 신경 써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보셨고 또 이번에는 체험을 다녀와서 환경을 매개로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후기 남겨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후기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역시 엄마가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그 힘을 빼고 가볍게 주었더니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가벼워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시면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을 모르시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는 동안만이라도 개별적인 미션, 같이 하는 미션 뭐 이런 것들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요 이야기,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다음에 각자가 좀 더 일상에서 이야기를 듣고 끝내지 않고 실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답변 짜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8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은영 선생님의 책을 보면 아이에게 화를 안 낸다고 하십니다. 오은영 선생님은 아이에게 화를 안 내셨나 봐요. 그죠? 그게 참 어렵지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았다. 오은영 선생님도 심지어 그 전문가시고 아이에게 화를 냈을 때 성인들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얻게 되는지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너무나 많은 과거의 연구 자료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와 상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아이에게 화는 내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실천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오은영 선생님의 책 속의 그 내용을 보고 이 질문하신 분은 그래서 나도 화를 안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참아봤는데 그걸 참아봤는데 화를 냈던 거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그러니 자괴감에 많이 빠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시기를 아이에게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사실 아이랑 함께 있는 경우는 더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드셨나 봐요. 너무나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해주신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이에게 나는 화를 안 내는 게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그럼 화를 잘 내는 방법이 궁금하대요. 어떡해. 부모도 사람인지라 화를 안 낼 순 없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뜨겁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한다. 나는 이 이야기 공감한다. 화를 안 내려고 나도 애를 써보았지만 화를 안 내는 것이 안 가능하더라. 격하게 공감하시죠? 저도 완전 공감해요. 이 말씀에. 진짜 공감해요. 아이한테 화를 안 내는 거? 천사라니까요. 신이라니까. 인간이면 화 안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오은영 씨는 인간인데 화를 안 냈어요. 대박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 내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나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그냥 돈을 쓰잖아요. 보통. 그들은 돈이 없다는 상기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데 편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도
이만큼 쓰면은 내 안에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난 사랑을 아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온 환경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잘되게 키우겠다는 이유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부해라. 여자아이들에게 그만 먹고 살찐다. 남자애들에게 뚝 꺼쳐라. 남자 사내 자식이 그렇게 질질질 짜고 나중에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성과 관련된 어떤 프레임들을 아이에게 씌우면서 그 아이 욕구를 온전하게 바라봐주고 허용해주지 못하고 억눌러요, 감정을.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신간에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이 이미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해서 주셨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받은 것은 내 욕구를 억누르게 했던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 욕구가 더 많이 눌러진 상황에서 내 감정에 더 많이 상처를 받았던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발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음, 음, 사춘기 아이들의 뇌가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른에게 예의도 없이 막 대드는 것처럼 뭐 진짜 애가 내가 아직 다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뛴다. 라는 그건 사춘기 발달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요즘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춘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성인은 우리는 사춘기도 지났고 전두엽에 다 이미 굳을 대로 굳었는데 완성됐는데 왜 그렇게 사춘기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고 화를 낼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전두엽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지만 전두엽의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뇌의 특성상 발달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미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세팅되는, 나조차 기억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억눌려진 욕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억눌렀는데 그걸 드러내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발작 버튼이 눌러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학습에 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먹고 살았거든요. 그 6.25 지나서, 그쵸? 내가 입신양면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거든요. 신분 상승에. 그러다 보니까 땅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쵸?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공부를 시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민족들은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 역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고, 그 부모 역시 그걸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 거죠. 대물림하고 있다고 해서 내 행동을 합리화한다면 그거 역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배째라잖아. 나도 받았으니까 준다. 복수밖에 더 돼요, 그게?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도 내가 화를 참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셨고, 나쁜 엄마라는 자괴감에 빠져있기보다는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잘 화내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잘 화내는 방법. 화에 감정이 덜 실리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뒤끝 없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뒤끝 없이 그냥 팍 하고 화내고, 야 나중에 돌아서서 미안해 그냥 사과하고, 그래 이들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좀 가볍게 화를 낸다고 해야 되나? 아주 많이 착한 아이로 성장하신 분들은 뒤끝이 굉장히 세요, 의외로.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헌신하면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나의 마음을 모르고 네가 자꾸 나를 건드리고 더 달라고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쥐어짜서 주는데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그만큼 화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내는 시간이 길어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원인은 내가 참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지 말고 막 퍼부어? 그것도 틀렸지. 화내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본인 박사님 이야기했잖아. 그쵸?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 써두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려졌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던.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발작 버튼이 눌러질 때 그 화를 아이에게 퍼붓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잠시라도 짧으면 10분, 15분, 20분이라도 아이에게 남편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화내지 말고 미친 듯이 수건으로 입을 막고 알겠죠? 차 안에서 때로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뭐 그렇게 너한테 많은 걸 바랬는데, 야, 속지 않은 말 잘못했어. 뭐 너 입에 살짝 퍼붓는 거죠. 내 안에 분노를 빼놓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화는 과거에 억눌려진 화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퍼붓는다고 해서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즉, 내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억눌러진 것이 본질적인 뿌리 감정이기 때문에 과거로 들어가서 알겠죠? 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내뱉지 못했던 그 말을 여기서 뱉어야 돼요. 그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과 함께. 정말로 아이에게 그래서 화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수용해야 하냐면 내가 과거에 나도 모르게 뭘 기억도 안 나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특정 상황에서 아이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엄마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현재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나 역시 그렇게 길러졌던 억눌렸던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 저 사람이? 그리고 심리 쪽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나는 모르겠지만 인정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몇몇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명상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쵸?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는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 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그 감정을 지켜보래. 제3자로 관찰자 시점으로. 그 말도 다 맞아요. 그 모든 걸 다 해보셔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나의 일상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소중한 일상 동안 나 명상하느라고, 그쵸? 명상하는데 바로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안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화를 쏟아내되, 없을 때 쏟아내되, 그것이 뿌리 감정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억눌린 내 내면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기억이 난다면 과거에 내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지금 여기서 혼자서 안전하게 쏟아붓고 나면 놀랍게도 내 아이에게 그 감정이 발작 버튼이 느리게 눌려진다거나 강도가 10이었다가 5로 줄어든다거나 1로 줄어든다거나 반드시 돼요. 이것을 발작 버튼에 눌려졌다는 것은 과거에 그 지점에서 상처가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서 일상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안전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아이가 느끼냐면은 착한 아이 프레임을 가지고 성장한 엄마들은 억눌렀거든요, 자신의 욕구를. 그 억누르다가 내가 더 이상 억누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뿌리 감정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 상처가 털어지고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착한 아이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아이 역시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엄마의 변화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아이에게도 미쳐져요. 그래서 아이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상처를 막 벗어던지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 욕구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나와 똑같은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지금 가벼워지고 있구나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가자. 나를 정화시키고 아이에게 줄 수도 있었어. 나도 모르게 줄 수 있었을 그 대물림을 멈추면서 가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방법이고 건전한 방향임을 아셔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 뒤에 분 질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고 모르시겠으면 추가 질문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맥락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반응을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어떤 정도로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오늘 1시간 반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아이에게 화를 잘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아이에게 화내지 말고 아이가 없을 때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에게 냈어야 할 화를 그때 안전한 공간에서 내세요. 그래서 내 안의 분노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화가 안 가요. 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이에게 화가 안 갈 뿐더러 만불일처럼 화가 나더라도 가벼워져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가볍게 화를 내면 된다고 뒤끝 없이 뒤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대물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도 가벼워지고 내 아이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